제18호 태풍 민탁으로 훼손된 김 양식장이 축구장 2,800개와 맞먹고 있습니다. 당장 종자 확보에 비상이 걸려 김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벼뿐만 아니라 배추와 마늘 등 밭작물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겨울 배추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해남 지역의 김장 배추가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를 비롯해 광주 전남 기초단체가 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해남의 화원반도로 상륙하면서 해남과 진도의 김 양식장이 크게 훼손됐는데요.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태풍이 찾아오면서 김 종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해남에서 김 양식장을 운영해온 김인철 씨. 태풍이 불어닥치자 아파트 4층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김 씨의 양식장을 덮쳤습니다. 출하를 한 달 남기고 모든 게 날아갔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기라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난감하고 어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 씨처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 허가는 해남에서만 262곳. 현재까지 피해 면적은 2천여 헥타르로 축구장 2,800개 크기입니다. 태풍으로 파손된 김 양식장 시설물입니다. 제 키보다 높게 쌓여 있는데요. 바다에서 수거한 시설물들은 백사장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뒤엉킨 김발을 해체하는 등 어민들은 안간힘을 쓰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바다에 넣어둔 김종자가 태풍으로 떠내려간 상황이어서 당장 채묘 작업도 난감한 데다 김종자 확보를 위해 충남 지역 양식장까지 알아보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가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남군은 복구에 필요한 예산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손된 김발들이 어장에 그대로 지금 미인양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저희가 좀 신속히 육지로 인양해서 그 시설물을 수거 처리하고요. 잇따른 태풍으로 김 양식장을 망친 어민들. 훼손된 양식장 시설물처럼 어민들의 마음도 찢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농촌 들녘에 남겨진 생채기도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와 배추 등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가을 배추 산지인 해남군 산이면입니다. 배추밭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속이 꽉 차게 여물어야 하지만 배춧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벌레가 파먹은 듯 뜯겨져 있습니다. 뿌리가 안착하지 못해 고사한 겁니다. 지난달에 가을 배추를 심은 뒤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리면서 뿌리 안착에 방해가 된 겁니다. 작물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고 이렇게 한마디로 시들시들 다 죽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땅에 안착했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기 힘든 상황. 이렇게 피해를 입은 해남 지역 배추밭은 2,300여 헥타르로 전체 재배 면적의 80%에 달합니다. 이맘때쯤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논에도 태풍의 생채기가 선명합니다.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인한 전남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축구장 7,000개 크기인 5,059헥타르에 달합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피해 작물을 수매하고 재해보험 보상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보험 산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해야만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전남 농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불청객 가을 태풍에 한숨 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지난해 귀여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전남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귀여 인구 수는 모두 986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4%인 338명이 전남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귀여 학교에 대한 수강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4개 기초단체와 목포시가 금고 재선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지방은행에 맞서 시중은행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금고 쟁탈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평가 방식을 바꿨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시 동구의 금고 선정을 앞두고 열린 설명회 자리입니다. 지방은행인 광주은행과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농협이 참석해 평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어떤 식으로의 기준금리 썼는지에 대해서 언급만 해주면 되는 것인지. 10%, 20%는 이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광주시 동구를 비롯해 서구와 북구, 광산구와 광주시 교육청,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금고 선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치 경쟁은 치열합니다. 최근 지자체 금고는 무조건 지방은행이라는 틀이 무너지면서 시중은행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산구에서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태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금고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최근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 남구 금고에서 탈락한 광주은행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낸 겁니다. 과당 경쟁의 핵심은 평가 항목의 하나인 협력 사업비입니다. 은행이 금고에 선정되면 현금 수십억 원을 지자체 협력 사업비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시중은행에 비해서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고객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협력사업비로 인해서 금고가 선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자체별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낮추고 금리 배점은 높였습니다. 지방은행하고 시중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입찰이 진행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도 내년 금고 선정을 앞두고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과당 경쟁을 막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인구 소멸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 농업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 고령화와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소멸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종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농어촌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라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시도와 연합해 특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한국의 갯벌에 대한 전문가 현지 실사가 완료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소속 전문가가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신안과 순천 등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현지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안의 선도와 보성의 장도, 순천만 등에 대해서는 도보와 헬리콥터, 드론을 이용한 집중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못해 올해 1월 완성도를 높인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동부권 뉴스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고흥만 콘도 건립 과정의 탈법과 비리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땅 주인들은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고흥군청 공무원 등을 형사 고소할 계획입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만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건립하고 있는 180실 규모의 콘도입니다. 고흥군이 민자를 유치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은 허위 보상 등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1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할 것 등을 통보했습니다. 부당하게 집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하고 토지 구역의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반납할 예정이 있고요. 문제는 담당 공무원 징계와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로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흥군이 공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땅을 판 일부 주민들이 이미 지난해 10월 토지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피해 보상보다는 원상복귀, 콘도 부분일 때는 철거하고 원상복귀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 감사로 고흥군의 편법과 탈법 행태가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 일단은 범죄 사기나 관련돼서 일단 불법 행위가 일단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형사 고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행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콘도 건립을 추진한 결과가 이제는
민영 사상의 책임을 다투는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전남 지역 축제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해와 올해 지역 축제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평 나비대 축제가 1위를 차지했고 순천만 갈대 축제가 3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 20위 안에 전남 지역의 축제 4개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평 나비대 축제는 축제 콘텐츠 부문 전체 항목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